의원님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도광산 문제. 네. 이것도 저희가 꼭 짚어야 될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외교 무능을 또 한번 보여주는 개망신 당한 거죠. 개망신 당한 아니 거예요. 사기에 개망신 당한 거죠. 어. 지금 3대 굴욕 그 굴종 그 외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첫 번째가 핵 오염수 문제, 그거 다 아. 방조한 거. 예. 핵 오염수 폐수 방류한 거에 대한 묵인한 거하고 독도 지우기. 아. 그거에 이어서 이거 2015년대 군함도 때랑 판박이에요, 판박이. 그때도 사실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일본에 강제징용에 대해서 뭐 네. 사과하고 뭐 한다는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안 했죠. 똑같은 일이 있었고 유네스코에 등장할 때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의 이사잖아요. 이사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만장일치로 반대하면 해야 됩니까? 안 돼요? 무조건 안 되는 돼요? 거를 그때 그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그 우리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추모관 만들고 추도식하고 뭐 이런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전제돼야 된다라고 그 저기 8월 달인가 그때 외무부 장관 국회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 빵빵 맞아요. 쳤어요. 그냥 자화자찬했죠. 예, 우리 큰 소리 잘했다. 예. 예. 근데 이번 관련해서는 정말 그 뭐 하루 전날 그 추도식에 불참해서 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는데 뭐가 그나마 다행입니까? 애당초에 추도식을 있잖아요. 네. 추도식을 같이 할 거면 추도식에 누가 올 거고 일본을 대표해서 누가 올 거고 추도식 내용은 어떤 거 할 것인지를 합의를 하고 날짜를 잡아야지. 당연한 거죠. 그거 둘째 앞에 당연한 하나도 안 나고 날짜만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기념식이 돼버렸어요, 그냥. 사도광산 유네스코 기념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축제 분위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추도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게 무슨 정말 우리 그 강제징용 노동자들뿐만 네. 아니라 그 유가족들의 완전히 그 피눈물을 또 한번 흘리게 만들고 심장에 아주 대못을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 외교부 장관은 있잖아요. 사과도 한마디 없고 외교 저 G7 그 뭐 한다고 그, 네. 그 G20. 관계장관의 회의한다고 예. 떠나버렸어요. 아. 거기서 일본 저 외교부 장관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나라가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당장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사퇴해야 됩니까 장관이? 아니 지금 그렇게 이런 큰 문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야스쿠니 아니, 신사를 참배했던 사람이 네. 일본 정부 대표로 와가지고 네. 아니 입장을 밝히고 유가족의 그 경비도 다 우리나라가 됐다며요. 하. 이게 무슨 나라 망신입니까 이게? 언제까지 굴종 친일, 숭일 이런 외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문제지만 그 내용 그 추도식에서 있었던 일본 이 정부 대표 이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발언도 보면은 뭐 강제징용, 뭐 강제성, 뭐 노동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한 겁니까 이 행사를? 기념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등기한 기념식 거기에 또 한 번 이용 당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반컵을 채우면 일본이 반컵 채운다는 게 그 반컵을 후쿠시마 핵 폐수로 지금 다 채우고 네.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걸 채우고 있다. 만약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외교부에서 5분 전에 브리핑을 취소할 정도로 아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도식에 참석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했는데 이게 참석 안 했으니까 됐다. 우리가 이렇게 항의하는 모습 보였으니까 됐다. 이걸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당연하죠. 책임져야죠 이거. 책임져야 그리고 된다. 이제 그 친일 숭일 외교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네. 일본한테 얘기해야죠. 어. 우리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니네가 다 배신 때렸으니 이제 앞으로는 니네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사과하라. 진심 어린 사과 안 하면은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퍼주었던 거 다 원상회복 시키고 이렇게 가야죠. 그게 실리 외교입니다. 국위 외교. 그래요. 그리고 다 떠나서 예. 국민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무슨 권한으로 정권 잡았다고 저 5년 채 3년도 안 남은 유한한 정권이 이렇게 네. 국민 자존심을 짓밟고 역사를 부정하고 이렇게 친일 숭일합니까? 맞아요. 트럼프 만난다고 골프 얘기한다고 골프채 그것도 8년 만에 잡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나. 아니 을지연수 예. 기간 중에 그 군인들한테 골프 금지령 내려놓고 자기는 가서 골프 치는 거 이게 지금 국군 통수권자가 그렇죠. 할 행태입니까? 지금 외교 문제도 짚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를 지적해야 될지 이제 예. 막 너무 막 슬퍼요 이제 슬퍼요. 수준 자체가 야 설마 했던 게 그 설마보다 더 한참 저 밑에 뭐 지하 몇 층까지 있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뭐 지지율로 뭐 20% 지난주에 갤럽 조사 20%가 나왔던데 지지율로 다 이제 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슈퍼스타다, 뭐 경제가 90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이제 눈과 귀를 가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제대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여당은 국민들의 민심을 듣고 대통령실에 또 정부에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역할이 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미래, 윤석열 정권의 앞날이 너무나 어둡다. 이런 거를 뭐 그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좀 만든 얘기인데 진퇴양난이면 임전무태다. 그래서 그냥 그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고 이러다가는 그냥 그 저 국민 저항에 네. 부딪혀서 네. 그 정권이 몰락할 것 같으니까 오로지 한 명 이재명 대표 붙잡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오로지 이재명 대표 전략이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이번에 거죠. 그래도 성공했잖아요. 그 사법에서 1심 선고 공소권 난 다음에 그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가 TK랑 CC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보수층이 이제 그나마 이제 야 우리도 죽진 않겠구나라고 해서 결집한 그 효과 아닙니까? 그거에 또 안주해가지고 또 이제 야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됐다. 버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동훈 죽이기 들어가고 또 막 이제 하고 싶은 거 계속 막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예. 더 이제 크게 당합니다. 아, 더 크게 당할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시민들 좀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 또 광장에 좀 많이 나와달라 이렇게도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도 장애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민주당? 예. 저 지난주에 똑같이 5시 30분에 네. 저희 민주당 사전 집회가 있고요. 또 6시에 이제 그 저기 시민사회랑 시민사회들이 주관하는 그 음. 집회가 또 이어서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행진이 있고요. 아하. 네. 뭐 일각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아유 뭐 이게 촛불이 안 커진다. 이게 뭐 전혀 국민들의 목소리 봤더니 크지 않다. 비판 목소리 크지 않더라. 이렇게 보는 일각의 시각도 있던데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현장에 와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걸 느낄 거예요. 또 박 기자님 와보셨잖아요. 네. 이제는 보니까 그때 저도 그 지난주에 행진 쭉 같이 하는데 아이들도 막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 국민들이 이제 많이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하는 분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 집중 뭐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수도권만 오라고 이렇게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발적인 시민 참여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그 경찰이 그 경호하는 그 저기에서 자꾸 시민들이 집회 현장으로 들어오는 그쪽에 쭉 서가지고 자꾸 차단시키더라고요. 이렇게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가 앞으로는 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차량 통행에 오히려 더 신경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시민들이 집회 장소에 찾아오면은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게 그걸 좀 넉넉하게 열어주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집회를 이제 방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원래 있어요. 경호의 기본이 우리가 지난 촛불 혁명 때에도 네. 수천만 명이 거리를 나왔지만 그 저 인명사고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게 음. 평화롭게 집회 참여자들이 집회를 한 것도 있지만 네. 질서 유지도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은 특히 이제 윤석열 그 정권과 관련된 집회에 대해서만 유독 그 경찰권이 과잉 진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예상보다 많이 오면 차선을 하나 열어서 넉넉하게 해서 이렇게 그럼요. 통행이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질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 어떻게든 그 참여자들과 그 자발적인 시민 참여자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자꾸 안으로 밀어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사고는 날 개연성 오히려 높죠. 그래서 뭐 한창민 국회의원이 그 중재하다가 갈비뼈 골상되는 그일도 벌어지고 그런 거죠. 아, 그래요. 이 전혀 그러니까 이게 저는 또 2016년 그때 박근혜 탄핵 때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지만 그때와 지금 또 다른 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인터넷 중계가 잘 돼 있고 오마이TV도 계속 현장 중계를 하니까 그걸 보면서 응원하는 분들 많아요. 그럼요. 댓글창 보면은 아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너무 먹고 살기 어려서 못 가요. 너무 살기 힘들어서 못 가. 이런 분도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가 최악 아니겠습니까? 최악을 떠나서요. 예. 지금 그 뭐 취업률, 청년 취업률도 역대 최악이에요. 역대 최악. 그리고 경제가 그 제가 알기로 소비 지수가 네. 10분기 연속 하락한 적이 없답니다. IMF 때도 4분기 정도 연속으로 4번 연속 그 하락한 경우 있어도 지금 10분기 연속. 예. 이런 지금 적이 없답니다. 그 IMF 근데 어떻게 때보다 90%뭐 아까 뭐 그 예. 김민전 최고가 뭐 경제 최고다라고 슈퍼스타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리가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현장에 못 오지만 현장을 직접 또 보면서 또 집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일터에서 보면서 후원도 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연결돼 있는데 광장에 아유 뭐 세어봤더니 몇 명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위안을 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정말 큰 코 다친다.
큰일 난다. 네. 이렇게 의원님은 보고 계십니다. 자, 민주당 이렇게 뭐 현장에서도 국회에서도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뚜벅뚜벅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가시기 전에 그래도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네.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진보 그리고 그 진실과 정의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 오마이 뉴스뿐만 아니라 오마이 TV가 너무 큰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든든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반격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제 더불어민주당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분골쇄신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네. 지금처럼 잘 응원해 주시고 또 광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할 때에는 지금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도 해주시고 지금 김건희 특검 관련된 1,000만인 서명 운동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거에도 그 우리 이재명 대표님 말 맞다나 손이라도 한 번 더 놀리고 네. 벽이라다가 외침이라도 한번 해야지 세상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 네.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